이 강의는 저희 와이프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반말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방법론보다는 우리가 왜 블로그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 AI가 고도화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여가 시간이 늘 거야. 그럼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은이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의 첫 발을 디딘 걸 축하해. 오늘 다룰 내용은 딱 하나야. 네이버 블로그를 왜 시작해야 할까? 글 쓰는 방법, 키워드 선정 이런 거보다 왜 시작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시작해야 할까를 얘기해 보려고 해. 먼저 첫 번째, SNS는 휘발되고 블로그는 쌓인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 인스타나 스레드 같은 피드형 컨텐츠는 그 특성상 며칠만 지나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묻혀버려. 알고리즘은 계속 새 글을 밀어주니까. 근데 블로그는 조금 달라.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구조라서 글 하나를 써두면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지. 물론 블로그에도 가장 최근에 쓴 게 먼저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인스타나 스레드 같은 SNS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나만의 컨텐츠 자산으로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런데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꼭 들 거야. 근데 나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블로그 하는 사람은 이미 엄청 많잖아.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안 늦었어. 블로그는 검색 기반으로 사람들이 유입돼. 오늘 처음 쓴 글도 검색어와 키워드만 맞으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되고 그 사람들이 유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는 타이밍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언제 시작하든 꾸준히 자신만의 컨텐츠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이제 AI 시대이고 AI 시대일수록 정보는 흔해지고 누가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거든. 지금부터 자신만의 컨텐츠를 쌓는 사람이 나중에 유리할 거야.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블로그가 주는 첫 번째 힘, 바로 글쓰기 근육이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볼게. 첫 번째, 오늘 쓴 글이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그 자체가 나만의 자산이 돼.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사진만 봐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의 글을 보면 얼마나 더 잘 떠오르겠어. 두 번째, 작은 성취감. 방문자 수 몇 명, 댓글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큰 동기가 돼. 누군가 내 글을 읽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다음 글을 또 쓰게 만들거든. 주은이도 직접 느껴봤잖아. 세 번째, 낮은 진입 장벽.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AI를 활용한 글쓰기를 할 거라서 글 쓰는 데 피로감도 덜하지. 이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블로그를 꾸준히 쓰다 보면 글 쓰는 능력과 AI를 다루는 능력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 거야. 난 이걸 글쓰기 근육이라고 생각해. 지금 잘 알려진 AI는 LLM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건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간단히 말하면 말이 되는 글을 이어붙인 거야. 이 글 쓰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일종의 글쓰기 근육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세 번째,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블로그에서 기른 글쓰기 힘은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다음 컨텐츠 플랫폼으로 쭉 이어질 수 있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AI를 다루는 능력도 훨씬 더 향상되고 AI와 친해질 거야. 그러니까 블로그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블로그를 통해 배운 글쓰기와 AI 활용법은 한번 배워두면 사라지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쓰이는 능력이거든. 그리고 이게 결국 아까 얘기한 개인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거야. 블로그에서 글쓰기 근육을 기르고 인스타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유튜브로 얼굴이랑 목소리까지 보여주면 그게 곧 나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지. 이걸 하나씩 순서대로 쌓아가는 사람이랑 아무 기반 없이 갑자기 유튜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 블로그가 꾸준히 쌓이면 세 가지 방향으로 수익화를 이룰 수 있어. 협찬, 체험단, 부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찬은 체험단과는 다르게 브랜드가 먼저 연락이 오는 블로그를 말하는 거야. 체험단은 나랑 같이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신청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부수입. 이건 내가 부수입이라고 적어놨지만
주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야.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한다든지, 쿠팡 파트너스 링크 글을 쓴다든지, 네이버 커넥트 글을 쓴다든지, 이런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커넥트 같은 거를 CPA라고 하는데, 쿠팡이랑 네이버 말고도 오늘의 집이나 트립닷컴 같은 다양한 사이트가 있어. 우리는 협찬까지는 노리지 않고 체험단과 부수익까지 정도는 노려볼 거야. 협찬까지 가는 건 블로그만 집중적으로 할 때 협찬까지 노리는 거고, 우리는 블로그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블로그에 목숨 걸지 않을 거야.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첫째, 블로그는 쌓이는 컨텐츠 자산이고 시작은 늦지 않았다. 둘째, 글쓰기 근육은 인스타, 유튜브로 이어지는 기반이 된다. 셋째, 꾸준히 쓰면 협찬, 체험단, 부수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검색에 걸리는 제목 짓는 법이랑 AI로 글 구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겠지?